KBS 명품 드라마 레전드의 전당. 오늘 소개할 드라마는 구한말 역사의 한복판에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 간 조선의 국모 명성황후입니다. 이때도 아영이 씨가 나오는구나. 중전 간택에 앞서 궁중 법도와 예절을 배우는 16세 자영. 송구한 말씀이오나 업무는 깨우치셨습니까? 집안은 넉넉지 못했으나 아버님이 학문은 남들보다 뒤지지 않으신 탓에 배울 만큼은 배우고 자랐네. 송구하오나 업무만 깨우치셨다고 하십시오. 고마우이. 그 후 흥선대원군의 사가인 운현궁에서 친형례까지 무사히 거행되지만 정작 자영은 혼인 첫날 밤부터 지아비에게 외면받고 맙니다. 이상궁, 내가 왔다. 벌써 잠이 들었느냐? 이미 혼례 전부터 왕의 마음을 차지한 이상궁. 때문에 낯선 구중궁궐에서 기댈 곳 하나 없는 자영인데요. 마마, 어찌하면 전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느냐? 그 후 3년 동안 중전 홀로 외롭게 밤을 보내는 사이 이상궁은 임금의 첫 아이를 출산합니다. 경아들이옵니다, 전하. 아들이라 들었습니다. 예, 아들입니다. 이상궁이 아들을 낳았어요. 한없이 기뻐하는 왕의 모습과 달리 자식을 갖지 못한 중전은 외롭고 슬픈 마음이 드는데 행여 누가 들을까봐 목이 메이고 가슴이 미어져도 그저 웃고만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올 봄에는 원자를 세워야겠어요. 중전의 나이가 이제 겨우 대궐의 변이라도 생겨보세요. 대왕 데뷔 전에서 이상궁의 소생을 보위에 세우겠습니까? 천만에요. 이름 없고 호락호락한 정친을 찾아내서 임금이라 하고 내세우겠죠. 안정된 왕권을 위해 흥선대원군은 완화군을 내세우는데요. 내가 그 어른의 뜻에 따르지 못할 까닭이 무엇이 있겠느냐. 외척이 바로할까. 그것이 염려되어 나를 구박하셨다면 내가 그분이 내리는 사약인을 마다하겠느냐. 지난 3년 동안 중종께서 흘린 눈물만큼 내가 중종을 지켜주겠습니다. 회임을 하셨는가? 많이 가졌네요. 경아들이 없나이다, 중전 마마. 경아들이 없나이다, 경아들이 없나이다. 5년 만에 찾아온 소중한 생명. 하지만 태어난 아기는 희귀병을 갖고 있었는데 원자의 학문이 막히다니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어미 얼굴 한번 못 보고 떠나십니다. 그러니 어미 젖이라도 드시고 떠나셔야지요. 태어난 지 나흘 만에 세상을 떠난 아들. 비통한 눈물이 아직 마르지도 않았는데 흥선대원군은 또다시 완화군의 원자 책봉을 서두릅니다. 대비 앞으로 오거라. 반면 왕은 대원군과 생각이 다르고 전하. 나는 내가 중전만을 위해서 이러는 줄 아십니까? 나는 무엇보다 아버님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루라도 좋으니, 단 하루라도 좋으니 임금다운 임금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어찌하면 내가 임금다운 임금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님께서 물러나셔야지요. 이미 아버지에게 등을 돌린 임금. 그런 지아비를 대신해 중전이 흥선대원군의 세도를 막아섭니다. 아버님, 주상을 뵈러 왔습니다. 못 들어가십니다.
예전과 달리 단호한 중전의 모습에 순간 멈칫하는 흥선대원군. 나를 먼저 죽이기 전에 못 들어가십니다. 12살의 왕이 된 아들을 대신해 나라를 다스려왔던 그가 결국 무릎을 꿇고 마는데, 과거 몰락한 왕족이었던 그는 욕망을 숨겨온 야심가였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나라 보위를 훔쳐낼 것이야. 아비가 오르지 못한 용상 위에 내가 너를 앉힐 것이야. 10년간 권력의 중심이었던 흥선대원군. 그가 자리에서 물러난 지 1년 후 어디 이리 줘보세요. 뭐가 들어있는지 중전의 한번 사가에 의문의 선물이 배달되는데요. 뭐지? 봅시다. 그래도 이 속에 명성황후 머리가 집인데.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자를 여는 순간 굉음과 함께 큰 폭발이 일어납니다. 결국 이 사고로 중전의 친정어머니인 감고당 이씨가 목숨을 잃게 되고, 주변엔 폭발 사고를 사주한 이가 운현궁이란 소문이 돌면서 중전은 복수를 다짐하는데요. 세상이 가리키는 운현궁은 바로 흥선대원군이었습니다. 나는 장작더미 대신 가시덤불 위에서 잠자며 쓸개를 씹는 대신 뼈에 사무친 원한을 마실 겁니다. 예, 갚아드리고 말고요. 그 이듬해 9월 강화도에 침입한 일본군이 약탈과 만행을 저지르자 흥선대원군은 척화를 주장하는데요. 저들의 힘에 눌려서 나라의 문을 연다면 이 나라가 온전할 리가 있겠소이까? 주상께 가서 전하세요. 싸워보지도 않고 나라의 문을 열 생각이라면 먼저 이 애비부터 죽이시라고. 세상이 변하면 따라서 변해야지요. 시아버님께서 다시 정세에 관여를 하시면 나라가 망합니다. 전하께! 결국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 개화 정책을 펴는 고종과 중전. 하지만 이들이 창설한 별기군은 부식군대와의 차별을 부추기게 됩니다. 중전이 도망쳤다! 아직 대군 안에 있을 것이니 이 잡듯이 뛰잖아! 소인의 부덕이 하늘을 찔고도 남습니다. 부식군대의 지지에 힘입어 재집권하는 흥선대원군. 그가 입는 관복엔 옥새에 있던 거북이 문양을 새겨 왕과 같은 지위로 인정하는데요. 별기군을 폐지하고 우이영과 장어영의 두 군영을 다시 오이영으로 복구시킨다. 재집권한 그는 그동안 왕이 추진해온 개화 정책들을 백지화시키고, 분란 당시 실종된 중전이 죽었다며 서둘러 국상까지 선포합니다. 대원군께서는 나를 죽이는 데 혈안이 돼서 나라가 망한다는 생각을 못하고 계세요. 그러니 그것부터 막아야지요. 대원군의 세상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청나라 군대에게 잡혀가고 마는데요. 이놈들이 대원군의 죄목은 다음과 같다. 변란을 일으켜 대권을 전단했다. 이것은 실로 국왕을 기만하고 황제를 업신여기는 소행이다. 결국 재집권한 지 한 달여 만에 보교에 태워져 청나라로 가게 되는 흥선대원군. 그를 권좌에서 끌어낸 이는 궐 밖에서 지내던 중전이었습니다. 암투가 장난이 아니네요.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처럼 청나라의 구원을 요청한 중전은 또다시 궁궐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로부터 2년 후 급진 개화파들에 의해 갑신정변이 일어났지만 3일 만에 끝이 나고 중전은 조선을 식민지 삼으려는 청나라와 일본이 아닌 새로운 우호 세력을 찾으려 합니다. 이용장은 원세계와 대원군을 앞세워 우리 왕실을 핍박하려 들 것입니다. 그 전에 든든한 후원자를 두고 싶습니다. 한편 청나라에서 절치부심하며 3년을 보낸 흥선대원군. 그가 다시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그 사이 러시아와 손잡으려는 중전을 비난하는 대원군. 몇 번을 말씀드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중전을 패하여 서인으로 삼아 대궐 밖으로 내쫓으세요. 그래야 나라가 삽니다. 아니면 이 나라가 망해요. 아시겠소이까 주상? 그뿐입니까? 외세를 끌어들여서 이 나라를 망국의 길로 이끌고 있는 천하의 요보시다. 아버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나라의 빗장을 걸어 잠그는 대원군과 나라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중전. 그 둘의 대립은 더욱 심화되는데요. 인정을 하고 싶지가 않으시겠지요. 애비와 더불어 민유중의 묘나 지키고 살았어야 할 천한 계집이 감히 흥성군의 천하를 보았다는 게냐? 더할 나위 없이 아버님께서는 훌륭하셨습니다. 허나 그것으로 만족을 하셨어야지요. 내가 욕심 사나운 갱이 한 마리를 키운 줄 알았더니 고랑이 새끼 한 마리 키웠구만. 그래, 이 어디 손쉬운 싸움이겠느냐? 결국 조선의 지배권을 두고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벌이는데 애비에게 맡기세. 이 애비에게는 저들을 물리칠 수 있는 보관이 서 있습니다. 어련하시겠습니까? 동학을 믿는 역당들이 또다시 물러섬 없이 서로 대립각만 세우는 중전과 흥선대원군. 나라의 문을 열고 서양 문물을 받아들인 것은 전하의 업적이십니다. 양들을 받아들인 것은 바로 망국의 지름길이었다고 꾸짖고 있는 것이야. 쇄국한다고 양이들이 물러가겠습니까? 요망한 계집 같으니라고. 지금 감히 누굴 능멸하려는 게야. 아버님만 오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합일점을 찾지 못하는 사이 청나라가 청일전쟁에서 패하고 반대로 커져가는 일본 세력을 중전이 견제하고 있습니다. 조선은 중립국이 돼야 합니다. 조선이 살 길은 그 길뿐이에요. 일본 정부가 조선의 왕비를 시해했다고 한다면은 외국의 여론이 어찌 돌아가겠는가? 민간인 차원에서 시행을 한다면 민간인 차원. 일본은 우호적이지 않은 조선의 중전을 눈엣 가시처럼 여기고 마침내 그녀를 시해한다는 무자비한 계획을 실행하는데요. 그 전에 건천궁을 빠져나가셨다가 홀 밖으로 피신하시오면 안전할 것이옵니다. 구차하구나. 습격한 일본 낭인들 앞에 마치 죽음이 두렵지 않은 듯 의연한 모습의 중전이 보이고 이 나라의 군주이신 전하와 내 백성들이 나를 잊지 않을 것이니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흘린 피가 두고두고 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 얼굴을 똑똑히 봐두어라. 내가 조선의 국문이라. 전하, 행여 제가 죽더라도 눈물을 흘리시면 안 됩니다. 효와 복종을 부녀자의 덕으로 여긴 조선시대. 흥선대원군을 상대해 권력을 쟁취한 조선의 국모.
드라마 명성황후입니다.